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지만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순간이동 기계를 만들 겁니다. 교통체증도 그렇고 해외여행에 몇 시간을 소비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몇 초 만에 지구의 어느 곳이로든 순간이동할 수 있다면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선택이죠. 우리가 이미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세계에 살고 있고 순간이동 기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멋진 과학적 이름을 붙이자면 사고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고실험은 철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 창의적이고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를 탐구합니다. 요점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 믿는 바를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사고실험을 통해 순간이동이 일상화된 세상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세계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산책해 봅시다. 네, 이 현실에서도 런던은 여전히 영국의 수도입니다. 저 빨간 전화 부스 보이시죠?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께 전화해서 한 주 동안의 안부를 묻는 건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는 그래야 하겠지만요. 이 세계에서 이 전화 부스는 순간이동 기계예요. 더 이상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더 유용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목적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숫자를 사용해 가고자 하는 곳의 우편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제 화면에 몇 가지 옵션이 표시되는데 이는 목적지 지역의 정확한 순간이동 좌표입니다. 물론 아무 장소로나 순간이동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뉴욕? 좋아요. 10020을 입력하세요. 이제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문 가판되었던 이곳으로 하세요. 네, 그것도 활용되었죠. 더 이상 신문을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알렉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렉스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그럴게요. 자, 알렉스, 선택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세요.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더니 몸이 작은 조각으로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이니까요. 스캔을 받으면 몸, 의식, 감정, 경험, 기술 등 모든 것이 원자로 변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유 낙하할 때처럼 단 0.5초 동안 갑작스럽게 급박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산들바람이 불죠. 자신의 조각을 되찾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잠시 후 팔과 다리, 심장 박동, 몸 전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당신은 다시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당신인가요, 알렉스? 확실해요? 당신의 모든 부분이 목적지까지 전달된 게 확실한가요?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몸과 함께 안전하게 여행한 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이 완벽한 복제품이 아니라 진짜 당신, 알렉스가 맞나요? 당신의 복제품을 만든 미친 과학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복제 인간이 당신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복제 인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당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맨하튼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이 복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뭔가요, 알렉스?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데릭 페핏이라는 철학자가 던진 질문이에요. 순간이동 기계는 정말 이동수단의 한 형태일까요? 아니면 원래 나를 없애고 다른 장소에 복제본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스, 당신이 미래의 자아를 방해하고 그것을 나쁘게 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돼요. 페핏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해악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미래의 자신은 다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식습관이나 헬스장에 가는 걸 거르는 것도 다른 위험한 행동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회는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핏의 철학에서 순간이동은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기계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철학자의 지지자들은 순간이동 기계의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날 환경운동가들이 비행기가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반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활동가들은 인간 순간이동 기계에 반대할 겁니다.
이제 딜레마가 느껴지시나요? 8시간의 비행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자신을 없애고 완벽한 복제본을 뉴욕으로 순간이동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우리의 몸이 수백만 개의 입자로 쪼개진 다음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해서 다시 합쳐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트릭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의식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하죠? 반면에 여러분, 알렉스는 매일 밤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깨어납니다. 어제 내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의 내가 새로운 내가 아니며 내일 또 다른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밤 재생되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순간이동은 우리가 지구에 나타난 이래로 항상 해왔던 것처럼 매일 밤 잠드는 것보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새로운 복제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재생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마지막 역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0년 전 테세우스는 아테네를 건국했습니다. 그는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배가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있던 배의 조각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배를 한 판자씩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는 사실상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다른 배일까요? 더 이상 원래의 배가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서 테세우스의 배가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닌 다른 것이 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판자가 교체될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널빤지가 교체되기 전에 전환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장기는 몇 초, 몇 분, 어떤 장기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등 우리 몸은 항상 재생됩니다. 재생 과정은 항상 일어나고 우리는 평생 동안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순간이동과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알렉스가 저 기계에 들어가면 곧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한 이후 사라진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이전 버전의 당신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뉴욕으로 순간이동하게 된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원래의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데릭 페핏은 지구에서 화성으로의 이동을 예로 들어 순간이동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던 중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인간이 관심을 갖고 순간이동 기계를 업그레이드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 기계는 원래의 나를 파괴하지 않고 목적지의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복제본은 애초에 지구에서의 순간이동을 기억할 거예요. 이제 우주에는 사실상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알렉스는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이 당신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당신이 스스로를 꼬집더라도 복제인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파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건강하게 지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지만 다른 사람이기도 하니까 실제로는 당신이 아닙니다. 좋아요. 이제 가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제 뇌를 쉬게 해야겠어요. 이만 가볼게요.